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멋진 인생의 소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루 중 나도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자신감 있는 남성으로 회복함은 물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즐거운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루중, 숨겨진 고통. 조루중은 남성 성기능 장애 중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며 사정 조절의 장애로 인해 성관계 시 만족감을 느끼기 전에 사정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인 부끄러움으로 인해 쉬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충분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조루중으로 인해 관계 만족도 저하, 자신감 상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30%가 조루중 때문에 고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이는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오히려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거나 스스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병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조루인지 아닌지 직접 체크해보고 빠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루중의 정확한 의학적 개념, 유병률, 원인부터 진단 방법, 다양한 치료 방안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조루중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조루에 대해 사정을 본인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삽입 즉시 또는 최소 자극으로 극치감에 도달해 성교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성기능 장애학회 ISSM에서는 조루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질 내 삽입 후 1분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 즉 평생 조루중과 또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사정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인 후천성 조루중. 둘째, 사정 조절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통제력 부족. 셋째,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 예, 괴로움, 좌절감, 회피 등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 의학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조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성관계 시 사정에 이르는 시간이 짧다. 사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루중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 조루중. 첫 성관계부터 항상 발생하는 조루중입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조루중. 이전에 정상적인 사정 기능을 가졌으나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조루중입니다. 심리적, 관계적, 의학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루중의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조루중이 발생하는 유병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성인 남성의 20에서 30%가 조루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발기부전보다 흔하거나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별 유병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젊은 남성에게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남성과학회에서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대별 유병률은 50대 이상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0.7%, 30대 24.6%, 20대 23.4%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 27.5%가 스스로를 조루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조루 치료를 원하고 있는 비율은 42.6%였고 치료 방법으로는 사정훈련 35.5%, 먹는 약
32.4% 등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사정훈련이란 멈췄다가 다시 하기, 스타프앤드스타트와 같은 행동요법입니다.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만 파트너의 인내와 협조가 필요하고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4. 조루중의 원인. 조루중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진영 원장은 자위를 하거나 1회 정도 사정을 빨리 하는 것으로는 조루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서 조루중의 원인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1. 생물학적 원인. 특히 가장 많은 원인 중 한 가지가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 이상입니다.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 이상. 잘 알려진 것처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수용체의 민감도 이상이나 재흡수 과정의 문제가 조루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평생 조루중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조루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 및 요도염. 하부 요로 감염이나 염증이 사정 반사에 영향을 미쳐 조루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경 과민성. 음경의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 사정이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발기부전으로 인해 발기 강직도가 충분하지 않아 사정을 빨리 끝내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조루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및 관계적 원인. 불안감 및 스트레스.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사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성욕 저하뿐만 아니라 사정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 과거의 부정적인 성 경험이나 충격, 트라우마가 조루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부족, 관계 갈등 등도 조루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부족. 자신의 신체 반응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사정 조절 훈련의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조루중의 진단. 조루중의 진단은 주로 환자의 병력 청취, 설문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신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병력 청취 및 상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언제부터 조루중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에 따라 평생 조루중과 후천성 조루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 사정 조절 능력, 그리고 조루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예를 들면 스트레스, 좌절감, 회피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진단합니다. 성관계 패턴. 성관계 빈도, 파트너와의 관계, 자위, 행위 시 사정 시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성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기저 질환 및 복용 약물.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 조루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여부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합니다. 특히 특정 약물. 예를 들면 항우울제 중 일부는 사정 지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평가. 불안감,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 설문지 진단 방법. 조루중 진단 및 심각도 평가를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루중 진단 도구. 남성과학회에서 개발한 5가지 질문을 통해 각 질문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조루중 여부와 심각도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1. 사정을 지연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 약간 어렵다. 1점. 보통 정도 어렵다. 2점. 매우 어렵다. 3점. 아주 매우 어렵다. 4점. 2.
원하기 전에 사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면 0.0%, 4번에 한두 번 정도당. 25% 1점, 2번에 한 번꼴로 그런 것 같다. 50% 2점, 4번에 서너 번 정도당. 75% 3점,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 100% 4점, 3.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사정합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면 0점, 4번에 한두 번 정도다. 25% 1점, 2번에 한 번꼴로 그런 것 같다. 50% 2점, 4번에 서너 번 정도다. 75% 3점,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 100% 4점, 4.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 약간 어렵다면 1점, 보통 정도 어렵다면 2점, 매우 어렵다 3점, 아주 매우 어렵다 4점, 5. 사정에 걸리는 시간으로 배우자가 불만족해 한다면 어느 정도 신경이 쓰입니까?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0점, 약간 신경 쓰인다면 1점, 보통 정도 신경 쓰인다면 2점, 매우 신경 쓰인다면 3점, 아주 매우 신경 쓰인다 4점, 총합 점수 20점, 조루 진단 결과 체크 항목 점수의 총합 8점 이하. 조루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9에서 10점. 조루일 확률이 있다. 전문의와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11점 이상. 조루일 확률이 매우 높다.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체 검사 및 검사실 검사. 일반적인 비뇨기과 신체 검사. 생식기 구조의 이상 여부, 전립선 비대 또는 염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감각 검사. 음경의 감각 역치를 측정하여 과민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바이오시티시오메터. 호르몬 검사. 갑상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 등을 확인하여 내분비적 원인 여부를 감별합니다. 소변 검사 및 소변 배양 검사.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조루중의 치료. 조루중 치료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약물 치료, 행동요법, 심리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1. 행동요법 및 심리치료. 행동요법은 환자가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며, 심리치료는 조루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스퀴즈 기법. 사정감이 느껴질 때 음경 귀두와 음경 뿌리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여 사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정지 시작 기법. 사정감을 느낄 때 성적인 자극을 멈추고 사정감이 사라지면 다시 자극을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성적인 자극 조절. 성관계 시 삽입 전에 충분히 애무 시간을 갖거나 성적인 흥분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골반적은 운동. 골반적은을 강화하여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조루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성적 경험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커플 치료.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함께 조루중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와 수술을 통한 치료는 조루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과 수술 방법이 있으나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3. 조루중 치료 시 고려사항. 조루중 치료는 단순히 사정시간 연장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 오해 해소 및 심리적 지원, 조루증은 의학적 문제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과 환자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노력을 통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 등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모든 치료가 사정 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음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치료. 약물 치료의 경우 꾸준한 복용이 중요하며 행동요법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병용요법. 단일 치료법보다 여러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요법 또는 심리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 참여의 중요성. 조루증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트너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거나 치료 과정에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것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루증은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조루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루증은 흔한 질환이며 치료 가능한 의학적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치료는 개인에 맞춰 진행되며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조루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인생 브라보 마이라이프에서 보내드린 이 영상을 통해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시고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확실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